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의 인사청탁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게 김 회장이 측근을 통해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거창 석강리 가야고분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특이한 형태의 무덤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도굴된 흔적이 있었지만 장신구와 철기류, 토기류 등 다양한 유물도 발굴됐습니다. 경남과 부산 지역 화물차 노동자들이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휠체어 택시는 장애 정도가 낮거나 의사소견서만 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증 장애인들은 필요할 때 택시를 못 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MBC 경남은 경남의 유력 건설업체인 한림건설의 김상수 회장이 인사청탁의 대가로 정치권에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 회장이 이 제보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까지 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됐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던 김모 씨가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2년과 15년입니다. 당시 군과 검찰, A씨의 도시건설청장까지 인사청탁을 부탁한 대가성 뇌물이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4개월에 한 돈 저마에 줬을 거예요.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좀 잘 부탁한다. 네,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가 나간 닷새 뒤 김 후원회장 통장에 의문의 2천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후 한 달 뒤엔 200만 원이 입금된 데 이어 9일 뒤에는 4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자를 확인한 결과 창원에서 웨딩 사업을 하는 김모 씨. 사업가 김 씨는 6,200만 원 모두 한림건설 김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보냈다고 말합니다. 회장님이 전화 왔고 내가 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내가 다 받았습니다. 전부 다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자신이 준 돈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 고소장 써놨습니다. 제가 더 나가면 저는 고소합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세무조사 무마를 좀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 회장이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배경에 대해 김 후원회장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거창 석강리 가야 고분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독특한 형태의 무덤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고분이 도굴된 흔적이 있었지만 장신구와 철기류, 토기류 같은 다양한 유물도 발굴됐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거창 석강리의 가야 고분입니다. 죽음을 넣었던 주곽과 부곽이 한자로 공자 구조입니다. 무덤의 주인과 함께 부곽에 2명이 더 묻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합천과 고령 지역의 대가야 무덤과는 다른 특이한 형태입니다. 대가야 고분도 전부 다 T자형이나 12자형인데 공자형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M13호 고분에선 순장묘 3기도 발굴됐습니다. 하나의 봉분 안에 모두 6명이 묻혔던 점과 규모로 미뤄 당시 지배자급 무덤으로 보인다고 발굴단은 밝혔습니다. 고분에선 검귀걸이 등의 장신구와 긴 칼, 철도끼 등의 철기류, 토기류 등의 다양한 유물도 발굴됐습니다. 이곳 석강리에선 이 고분처럼 봉분이 있는 가야 고분만 21개가 발견돼 이 일대에 비교적 큰 가야 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창에는 가야 세력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발굴을 통해서 거창의 가야 세력이 밝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은 이달 안에 석강리 고분의 발굴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발굴단은 석강리 고분에서 라면 봉지와 빵 조각 등의 도굴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쌩쌩 불며 올 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남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전 지역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진주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4도에서 6도 선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이 건조특보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불씨 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 올 겨울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8도, 함안 영하 9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밀양 6도, 양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9도, 산청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거창 5도, 합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올해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화물차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화물차 노동자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사연을 이재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0년 넘게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김영수 씨. 하루 14시간 넘게 밤낮 없이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일상이지만 실제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200만 원 남짓입니다. 운송업체들이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화물차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운송료가 낮기 때문에 가적을 하게 되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 가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이런 악순환이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화물차 운전자들의 일정 수입을 보전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한정됐고 3년 동안만 적용하는 일몰제로 시행될 예정이라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화물차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곳 부산 신항 삼거리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와 일몰제 폐지 촉구가 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철강이라든지 수지라든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교통연구원이나 조사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남 화물차 노동자들도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와 운송업체 대표 등으로 꾸려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적정 운임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송사에서는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안정적인 수익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화물 노동자도 그만큼 절실하고 척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열리는 안전운임위에서 운송업체가 일방적으로 적정 운임을 책정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무장의 도시 진주시의 휠체어 택시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휠체어 택시는 장애 정도가 낮거나 의사소견서만 있어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은 택시를 필요할 때 못 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 1급인 박홍서 씨는 요즘 휴일 외출이나 타 지자체로 이동이 잦아졌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가하는가 하면 양산에서 장애인 건강 리더 양성 교육도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주간보다 운행하는 차량 수가 크게 적고 대기 시간이 길어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공휴일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자연 경관을 즐길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감사를 해버리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라는 말과 똑같은데. 요금도 문제입니다. 양산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해 진주로 올 때는 11,000원인데 진주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해 양산으로 갈 때는 16,400원으로 5,000원 이상 비쌉니다.
교통약자와 이동 편의 정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시외로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휠체어 택시 운전기사인 광민호 씨가 호출을 받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진주시 휠체어 택시는 26대인데 운전기사는 30명밖에 안 되는 데다 야간 당직과 휴일 근무도 해야 하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도 못하기 일쑤입니다. 진주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이용하는 것도 빠듯한데 최근엔 경증 장애인이나 의사소견서만 지참한 환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한 20% 가까이 된다고요.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차량 대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올해 7월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 1, 2급이던 이용자가 3급으로까지 확대돼 내년에 진주시 휠체어 택시가 10억 대 늘더라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급에서 3급 중에서 보행에 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성남시가 최근 도입한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하거나 장애 정도나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을 세분화하는 조례 개정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에 내년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여 각각 46억 1천만 원과 505억 8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2억 6천만 원, 도시재생센터 운영사업비 4억 5천만 원이며 창의 인성교육비 1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어제부터 일주일간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합니다. 진주참여연대가 2020년도 진주시 예산안이 과욕으로 빚어진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주참여연대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대응 예산이 없다는 점, 그리고 조규일 진주시장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행사와 보조금, 행사 운영 경비를 대폭 줄였다고 밝혔지만 실제 경상 이전비는 대폭 증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 이전 부분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복지 민간 이전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19년 마을기업 권역별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합천군 제2청사에서 진행됩니다. 함안의 인물과 학문 학술대회가 오늘 오후 7시부터 함안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와 나눔 행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거제시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복싱 경남대표 선발전이 오늘부터 이틀간 고성군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이어서 경상대학교도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양대학의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이달 안으로 통합 최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양대학의 통합 의견조사에서 경상대는 62.4%, 경남과기대는 63.7%가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김해시는 어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4차 교통 영향평가를 열었으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스트코 측과 대화를 하고 싶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안건을 의결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제출한 보완책을 보면 입점에 행정적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소상공인들과 코스트코 사이에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며 다음 심의위원회는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이나 소상공인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일부 잔류를 위한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경남은 어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부산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에서
전반전 단 한 개의 슈팅에 그치는 등 좀처럼 득점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득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자리 남은 내년 K리그1 티켓의 주인공은 오는 8일 창원 축구센터에서 펼쳐지는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결판납니다. 어제 새벽 0시 30분쯤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인 20살 A씨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상태에서 차를 몰고 부대 안으로 들어오다 진해 군항에서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전날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같은 부대 소속 21살 B씨가 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해상에 추락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헌병대는 A씨와 B씨를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월형 부영 아파트의 실입주가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국공유지 소유권 환원과 예비 처리장, 우수 관로와 방음벽 등 현안 사항을 대부분 정리했고 분양 가격은 최초 승인 때보다 100만 원 낮은 3.3제곱미터당 880만 원으로 확정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의 지난 10월 미분양 규모는 5,862세대인데 이 가운데 월형 부영 아파트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소형 민수헬기 국내 제작 시제기의 초도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카이는 2015년 6월 소형 민수헬기의 개발에 들어갔는데 두 대의 시제기 가운데 1호기는 프랑스에서 제작돼 지난해 7월 초도 비행을 마쳤으며 이번 시제 2호기는 국내 생산 라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4.9톤으로 소형급인 이 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8.7톤으로 중대형급인 수리온과 더불어 민수 헬기 기반을 완벽히 확보하게 된다고 카이는 밝혔습니다.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한 주민 지원 사업비가 부산에 편중돼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해시 의회 김형수 의장은 내년도 김해공항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사업비는 부산 강서구가 16억 2천만 원인데 비해 김해시는 고작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조사 결과 부산은 소음 피해가 줄고 김해는 확대된 만큼 새롭게 배분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